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2월 12일 날 HBM4를 양산 출하를 했습니다. 이어서 AMD하고도 MOU를 맺었고 이제는 오픈 AI하고 HBM4를 독점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고 있는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AMD, 오픈 AI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오픈 AI, 엔비디아를 버린 것은 아니죠. 이렇게 공급선을 좀 다변화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오픈 AI까지 잡았습니다. 지금 AI 시장은 그냥 판도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왜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인공지능 황제인 엔비디아를 뒤로하고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수주 한 건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 권력 구조.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이 시대에서는 이 HBM을 이것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 소식을 따르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AI의 첫 자사 AI 프로세스이고 코드명은 타이탄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HBM4를 독점 공급하기로 확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대만의 디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 브로드컴의 까다로운 기술 검증을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 하여튼 이것의 얘기를 들어보면 HBM 공급 계약이 아니라 권력 이 AI 반도체에 대한 이 헤게모니가 권력 이동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설계는 오픈 AI 플러스 브로드컴. 그래서 브로드컴은 ASIC 맞춤형 반도체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 메모리는 HBM4 삼성전자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GPU의 중심이 커스텀 AI 칩이와 HBM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HBM4 이후에서는 커스텀 고객 맞춤형 반도체로 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는 완제품 GPU 플러스 HBM 패키지의 이 구조를 깨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칩 따로 메모리 따로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픈 AI는 엔비디아를 버렸을까? 버렸다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은 버리긴 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공급 벤더를 조금 다르게 가는 거죠. 비용이 일단은 엔비디아가 좀 비쌉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사실상 HBM 인터커넥트 프리미엄 마진까지 해서 하여튼 AI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의 제품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AI가 확산이 되면서 GPU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칩을 만들면 훨씬 싸다. 그래서 삼성의 HBM4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브로드컴에서 맞춤형 ASIC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추론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AI 시장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학습, 트레이닝에 이제 GPU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졌지만 현재는 추론 시장이 돌아가면서 메모리 플러스 대역폭이 핵심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GPU보다 HBM이 더 중요한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를 제거를 한 거죠. 엔비디아의 의존을 엔비디아가 병목 현상이라든가 가격 협상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 개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면 그게 가격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전략이 브로드컴 플러스 삼성으로 해서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이런 노선을 간 거죠.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 HBM4에서 100% 13Gbps 압도적인 성능. 그래서 HBM3E의 부진을 싣고 기술 주도권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HBM 개발을 총괄하는 황상준 메모리 개발 담당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0%랍니다. 뭐냐면 이 HBM 프리미엄 HBM4가 이 속도가 13GBps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나오기에는 뭐 11.3, 11.7GBps고 최고 B는 13GBps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상준 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HBM4는 100% 13GBps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승부의 본질은 속도 플러스 통합 능력입니다. 자, 속도는 HBM4에서 삼성 HBM4가 가장 앞섭니다. 13GBps. 통합 능력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그 다음에 패키징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삼성전자만 유일합니다. 이것을 높여본 거죠. 그래서 HBM4의 성능을 보면 13GBps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SK도 못 따라가고 마이크론도 못 따라갑니다. 에이전트 AI 요구에 대역폭을 충족을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HBM은 용량이 아니라 속도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단임이니까 용량은 다 거의 비슷하고 속도는 삼성이 13GBps, SK나 마이크론은 11.7GBps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턴키 솔루션이죠. 삼성의 진짜 무기는 이겁니다. 삼성이 턴키 이 수직 계열화가 빛을 볼 것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HBM 플러스 4나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향후에는 HBM5에서는 2나노를 적용을 할 거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패키징까지 통합을 했죠. 경쟁사 대비해서 차이가 많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이지만 삼성은 AI 시스템 단위를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수직 계열화 턴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공급 안정성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수십만 수백만 개 플러스 안정 공급이 필수죠. 그래서 삼성의 강점이 뭐냐? 대규모 캐파, 물량 깡패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규모 캐파를 가지고 있고 수직 계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한테 와서 자꾸 이 물량을 받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HBM이 AI의 심장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구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CPU, GPU, 메모리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는 HBM하고 AI 칩하고 거의 동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독 달팽이가 중간에 한 줄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연산보다 데이터 이동이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스타게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게임 체인지입니다. 규모는 약 573조 원. 목적은 AI 인프라를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GPU가 아니라 전력 효율 플러스 메모리 대역폭이란 얘기죠. 자, 이게 작년에 발표된 겁니다.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뭐 여기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에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래서 오픈 AI가 올해 아마 연말쯤에 IPO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HBM4는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HBM4가 모험을 걸었어요. 원CD램 플러스 삼성 파운드리 4나노 파운드리를 하면서 이게 HBM4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이빈입니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죠. 한번 들어가면 다른 데이터 센터에도 따라 들어가죠. 이게 바로 표준을 선점을 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공급망 진입이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전자가 맞춤형 AI 칩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과 삼성이 한 6개월 정도 계속 추적을 해봤잖아요. 근데 6개월 사이에 굉장히 환골 탈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 SK도 지금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거기에 엔비디아의 구도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구조는 빤합니다.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HBM 인공지능의 권력을 쥐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SK 하이닉스는 HBM의 최강자였었고 삼성전자는 쿼를 통과를 하지를 못해서 추격자 역할을 했는데 HBM4부터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변화 이후에 엔비디아는 GPU 독점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AMD라든가 오픈 AI가 삼성하고 계약을 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HBM, 로직, 패키징, 플랫폼, AI 플랫폼의 모든 멀티 플레이어가 돼버린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커스텀 AI 생태계에서 대응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약점이 SK 하이닉스는 이 파운드리 라인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타일을 지금 TSMC에다 맡기는데 지금 HBM5에서는 TSMC 3나노를 지금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베이스 타일 가격이 뭐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지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삼성한테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고객 다변화의 완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오픈 AI.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의 목을 매던 엔비디아의 목을 매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ASP가 판가라 그러죠. 웨이퍼 한 장당 가격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HBM의 특정 고단 12단 이상 고속 HBM4 13GBps 그러니까 결국 마진이 폭발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장의 구조도 변화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범용 D램이 사이클을 유지를 했지만은 이제는 현재는 HBM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이 이 AI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구도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고독 달팽이의 한 줄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번 오픈 AI에다가 HBM4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삼성이 HBM 공급자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설계 파트너로 올라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장에 이런 어떤 헤게모니의 그 흐름이 지금 삼성이 어려웠던 그 고비를 다 지나고 엔비디아, AMD, 오픈 AI까지 이 AI 시장의 3대장을 다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핵심 설계 파트너로 아주 공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재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